하락장에서 이것만 고수한다면 절대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저점 매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심한 듯한데요. 한 번에 1%포인트를 올린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올해의 시장은 중반기까지 꽤 지루한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쫄보 개미 투자자들은 빨리 손절하고 튀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얼른 튀어야지. 사실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 주식반에 20년 정도 있었지만 하락장에서는 항상 떨리고 계좌의 평가 금액이 매일 떨어질 때에는 가슴도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떨리고 가슴만 두근거리지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왜 개소리가 아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속담이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아요? 상승기 때에는 기분이 좋아서 계속 홀딩만 하면 되겠지만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우리는 대응 시나리오가 없다면 바로 시장에서 아웃될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썰물 때가 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플랜 B가 안 통하면 플랜 C, D 이런 게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퇴출돼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 주식판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락장에 대한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이 몇 분 안 되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저와 같이 원칙이 있는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이 원칙만 있어도 여러분은 제 20년 노하우를 벌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하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최신 편향이라는 대중적인 심리 상태에서 비롯되는데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가입률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왜일까요? 당연히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편향이 대단히 위험한 게 최근에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앞으로도 수익률이 좋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2020년에 가장 핫했던 현금나무 누님의 아크 ETF의 결과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인 QQQ에 비해서 최근 1년의 성적을 놓고 보면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이 최신 편향이라는 심리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최신의 결과보다는 좀 더 긴 시계열의 역사를 보고서 하락이 발생해도 내 돈도 단기적으로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 상반기 이후에 현재까지의 상승은 역사적으로도 몇 번 안 되는 상승장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매년 그림과 같은 조정장과 하락장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조정은 매년 있어 왔고 각종 이벤트, 다시 말하면 고인플레이션, 무역전쟁, 실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 금융위기, 팬데믹 사태 등 너무나 많은 거리들이 많았어요. 바로 하락거리들 말이죠. 그러나 결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락하더라도 결국 시장은 극복하고 성장할 겁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다음 두 번째는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하락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준비를 말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난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 태세라는 것을 합니다.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하락장도 전쟁입니다. 누구와요? 네, 저처럼 쫄보 멘탈과의 전쟁입니다. 저는 맨날 조금만 하락해도 제 빅스 지수는 항상 100입니다. 아시죠? 이 대응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할 것인가, 홀딩을 할 것인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각각의 설명을 드려보죠. 저는 손절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 퍼센티지의 하락을 하게 되면 전 계좌 혹은 일부의 종목을 손절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의 장점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또한 심리적인 불안입니다. 이상하죠? 장점인 심리적인 안정은 당연히 더 떨어질 것을 팔았으니까 계좌의 손실을 더 이상 보질 않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그 단점이 뭐냐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오른 가격에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빠질까봐 팔았는데 주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 급반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놓쳐버리면 멘탈을 놓칩니다. 일단 손실은 확정했는데 오른 가격에 사면 더 손실이 나니까 멘붕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손절 자체를 안 합니다. 다음으로는 홀딩인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홀딩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이 금융위기 직전이 아닐까? 지금이 혹시 IT 버블의 최정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팔아버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세요. 장기적인 시계열을 봤을 때 저 위에 꼭지점 두 군데에 불과하죠. 고민이 되시겠지만 시장을 믿으시고
주식을 믿는다면 그냥 홀딩입니다. 사실 그냥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이 제일 부자가 되는 전략입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서 투자하는 것도 성적이 좋겠지만 그냥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했어도 타이밍만 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죠? 무조건 돈 버는 법 시리즈 링크 걸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인데요. 저라면 평소에 사고 싶어하는 주식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알기 위해 공부를 미리 해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가 지금 약 14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추매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게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아마도 대략 30% 이상 하락했을 때에는 이미 기업의 악재가 불거졌거나 경제 위기 등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이 보이거든요. 팬데믹 때에도 그 당시에 모든 기업이 마비가 된다고 하고서 폭락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딱 눈 감고 사야 합니다. 더 떨어져도 말이죠. 현금이 없다면 폭락한 주식 중에 일부를 팔아서 나이키를 사는 겁니다. 이 역시 내가 판 주식은 반등하는데 나이키가 더 떨어지면 멘탈이 나가는 전략이죠. 네, 결국 저는 이 전략도 포기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가치 측정은 가능하나 가격 측정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 리밸런싱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 간의 리밸런싱이 아니라 다른 자산과 주식과의 리밸런싱이죠. 제 포트 기준으로는 채권 ETF가 되겠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샀는데 채권은 반등하고 주식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멘탈이 나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 리밸런싱 기준은 자산 간의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지켜주는 역할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바로 전에 팬데믹 초반을 예로 들면 아주 놀라운 방어력이 보일 겁니다. 초록색 선은 주식, 나머지는 채권 ETF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방어력을 봐도 여러분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았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어서 말이죠. 자, 잠시 중간 정리를 해볼까요? 앞서 하락장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장은 겨울에 추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자. 두 번째는 하락 시에 나름의 시나리오를 잘 세워놓자.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것은 앞에 것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 세 번째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이것만 고수한다면 절대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저점 매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외에는 투자 대상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락장이 와서 여러분의 계좌의 평가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하락한 겁니다. 겨울에 추운 것처럼 말이죠. 겨울에 춥다고 어떻게 하면 겨울에 따뜻한 바깥 기온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투자 카페, 주식 유튜브, 강의, 과외 등을 아무리 받아도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겁니다. 겨울에 아무리 열풍기를 틀어봐라. 0.00001도라도 올라가나. 가끔 목돈을 잘못 투자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그러고 싶었을까요? 실수했다면 얼른 앞에 시나리오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손절을 하든 홀딩을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말이죠. 그런데 손실을 좀 메꾸겠다고 테마주, 급등주, 상따 주식 등에 귀 기울이다 보면 계좌 금액에 녹아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나리오에 하나 적어 넣으세요. 시장이 조정장에 진입하면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외에 할 것을 미리 정해보는 겁니다. 저는 하락장에 진입하면 재작년에 팬데믹 때 영상을 틀어봅니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완전 초창기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완전히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농담이고요. 저는 하락장에서는 시장을 보기보다는 평소 보지 않았던 영화, 미드, 웹툰 등을 몰아서 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도 요약만 알고 있다가 얼마 전에 다 봤습니다. 아, 역시 오징어 게임은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PC 게임을 좋아하시면 레벨 한두 단계 올려놓는 것도 좋죠. 작년 12월부터는 주말에 근교의 가족들과 같이 맛집에 다녀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안 좋은 소식만 들리잖아요. 애들과 같이 한껏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 걱정도 생기지 않아요. 내 기분 전환도 되고 가족들한테 점수도 따고요. 일석이조죠. 옛날에는 피아노도 배워봤습니다. 대략 조정장의 기간이 6개월 전후니까 한 곡 정도는 마스터가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무료 성인용 피아노 강좌 정말 많습니다. 오래된 키보드에 먼지를 털고서 한 곡 마스터했습니다. 지금요? 딱 한 곡만 마스터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그래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작년 팬데믹 때 이후처럼 흘러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꼭 가시죠. 저와 함께 하실 거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와 알람 설정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댓글로써 힘을 주고 받자고요.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